예, 안녕하십니까. 도로 읽어주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원백자 연대표와 연대에 따른 도자기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유지와 박물관 그리고 도록 또는 책자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그 연대에 따른 도자기의 기형들 그리고 문양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딱 정리되어 있지는 않고 이곳저곳에서 보시다 보면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짧은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분원 백자 자료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접시의 형태, 전기에는 전접시의 형태이고요.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전의 형태는 사라집니다. 전기 기물과 중후기 기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굽도 굽이겠지만 내부에 있는 내저 원각입니다. 조선 초기 전기에는 내저 원각이 있지만 중기까지도 있어요. 후기 기물은 없습니다. 발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구연부가 외반된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말기에는 외반되지 않았고 초기에는 기벽의 두께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말기로 갈수록 굽 부분의 두께가 두꺼우며 그 외부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형태로 띄게 됩니다. 주병이고요. 굽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조선 초기 때는 굽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아리의 모습들도 큰 변화를 보이는데요. 사진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는데 일단 굽과 다르게 구연부 주둥이는 점점 높아지고요. 말기로 갈수록 를 살펴보며 네, 다음은 경기도 광주 기준으로 가마터에 따른 연대와 이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굽 사진들을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산리, 번천리, 도마리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시기 또는 동일 시기에 제작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 전후에도 분명히 가마터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진은 경기 도자박물관에서 준비해 놓은 걸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가마터의 도편을 찍은 모습이고요. 관요를 만든다고 해서 A급만 만들었던 것은 아니죠. 굽을 보시면 죽절굽이 있는 B급, 포개군, C급까지 전부 한 곳에서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관음리와 송정동 그리고 신대리 등 지속적으로 연대가 늘어갈수록 굽의 변화와 색상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편들만 가지고 그 시대, 그 시절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B급, C급 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고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지는 갑반에 씌워 만들어지는 기물들 같은 경우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 기물들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신대리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낯이 익은, 귀에 익은 금사리와 이제 분원리로 넘어옵니다. 금사리는 18세기이고요. 분원리는 18세기 중순부터 20세기 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도자기를 만들며 우리 관납, 그러니까 왕실에 납품을 한 가마터입니다. 연대표를 보시면 그동안 좀 헷갈리셨던 부분들을 정리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분원리 같은 경우에는 1752년부터 1883년까지 운영이 됐고요. 1884년부터 민영화가 되어 20세기 초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민영화 이후에 청아백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여져요. 관납과 개인 납품들이 굉장히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아마 관납했던 기물이나 일반 납품했던 기물들의 차이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왕실에 납품됐다는 표시가 있는 기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왕실이 썼다고 해서 정말 보자마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좋은 기물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왕실도 왕이 썼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 궁전들에서 썼던 기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합니다. 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초 A급 최고로 좋은 기물만 들어갔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백자 기형의 변화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페이지에 나왔던 것을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감정은 결국 많이 보고 눈에 익히고 감촉과 색깔과 그런 느낌들 많이 보고 많이 들은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나마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충족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자의 색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설백색, 우윳빛이 도는 유백색, 약간 파르스름한 청백색, 푸른기가 짙은 또 청백색, 회백색까지. 사실 이게 청백색인지 유백색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어요. 유약에서 청색을 띠면 청백색, 진짜 딱 봤을 때 푸석푸석하고 하늘에서 내린 눈 같다 싶으면 이제 설백색, 또 이제 투명하면서 밝고 하얀 빛을 내는 유백색까지. 사실 도편을 앞에 놔두고 이게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색상이 있다는 것만 머리에 넣어 두시고 문양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19세기 후기에 들어서면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수입 도자기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분원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면깎기를 한 맨드리부터 그동안 둥글기만 했던 접시들의 각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도안들도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네, 끝으로
지금 제가 사용한 이 PT 자료는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